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바로 돌아왔습니다. 길벗입니다.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한국의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고영향 AI의 정의 범위, AI를 활용하는 주체에 대한 책무 부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난 9월 8일 시행령안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입법 예고는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고요.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 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고 합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고 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형 로봇 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 시행령 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 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 또 다른 쟁점 하나는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정부의 시행령 안과 고시, 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AI 기본법상 이용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쟁점은 처벌 조항인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라고 합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안전과 관련된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전문가들도 첨예하게 이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부안조차도 과도하다는 이제 반응이라서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또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침 이제 427회에서 다뤘던 이제 법률, 의료, 재정에 관련된 내용과 또 이 AI 기본법이 조금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넥서스 대표가 스테이블 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 시스템 크로스페이로 수수료 0%의 결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장 대표는 13일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애플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스토어 결제가 강조되지 않는 미래가 얼마 안 남았다며 원래 30%씩 수수료로 내던 걸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적으로 가스비 제외 0%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페이먼트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대응하는데 이들은 0%를 못할 것이라며 이달 중 로한2 글로벌 크로스페이 게임이죠. 게임의 크로스페이 전용 상품을 만들고 이후 관련 솔루션을 오픈할 예정이다. 수수료 0% 금융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크로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는 온체인 결제 시스템인데요. 넥서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게임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장 대표는 0% 수수료를 통해 최대한 많은 게임사가 크로스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며 그렇게 되면 30% 이익을 위해 크로스페이 페이먼트 전용 상품을 따로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넥서스페이는 조만간 이 크로스페이를 론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 밖에도 넥서스가 이제 크로스페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로한2 글로벌이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게임과 크로스페이를 이제 같이 런칭을 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또 관심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역시 장현국 대표의 기사입니다. 장현국 넥서스 대표는 또한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웹3 브라우저 메신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 밝혔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웹3 메신저를 하겠다는 좋은 팀을 만나 내년도 주된 사업 중 하나로 전개 생태계를 확장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는 카카오톡이 이제 시니어층의 인터넷 뱅킹에 대한 거부감을 없앤 사례를 들면서 웹3 메신저가 가상화폐 지갑 설치 및 송금, 결제를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웹3 브라우저 사업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플랫폼이나 웹서비스 회사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검색, 주문 내역 등을 기반으로 광고하고 돈을 버는데 정상적인 비즈니스라면 이용자에게도 수익 배분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크로스에 연동해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을 5종 이상 출시할 계획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앞서 나온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가지고 첼스님, 기린님과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드러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28회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김없이 그랜트빵님이 반가 또 만났네요 하시면서 쉴 때 정의친 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드러블 잘 들었어요 해주셨는데 크린리프님도 잘 들었어요. 드러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모르시네. 드러블이 아니라 들어블입니다. 정식 명칭은. 들어서 블록. 네, 블록 속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로킹이 이제 농구의 블록 이거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드리블을 연상케 하는 들어블로 제가 한 건데 이제
점점 이제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아니, 뭘- 좋은데요. 네. 이건 학습용이라서. 네. 근데 이게 사실 연속으로 방송하게 된 거는 이제 기린님의 아, 그렇죠. 장기 휴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디 가시나요? 아, 일본에 오키나와에 한번 좀 갔다 오려고. 예. 오키나와요? 와, 좋은 데 네, 가시네. 친구가 이제 휴가 초기화 된다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친구랑 가시나요? 예, 근데 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뭐 한 반 정도는 그냥 혼자 놀기 때문에. 네, 좀. 아, 혼자 노는 게 더 좋죠. 거기 혼자 보는 게 더 좋죠. 거기 또 미녀의 그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짝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오겐키 데스까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날씨도 또 쌀쌀해지니까. 아, 오키나와 진짜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좋다 그러는데. 아, 네네네. 저도 그러게요. 네. 일본 가고 싶은데 일본이 이제 점점 관광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관광세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광세가 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오르기 전 이제 점점 일본 여행 가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을 때 빨리 가주는 게 저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27회 끝나기 직전에 그랜트펑님이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뭐 AI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AI 그 서비스당 AI 이용료를 내는 거냐라고 하셨는데 그 비용 측정을 그러니까 그 원래 예전에 뭐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카피당 이제 그 개수로 뭐 1인당 얼마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네. 지금 요새 AI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용량. 그러니까 사용량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그 GPT한테 물어볼 때 얼마만큼을 물어보고 걔가 대답해주는 그 분량이 있잖아요. 네. 그 대답해주는 분량을 기준으로 거의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량제죠, 종량제. 뭐 네. 개수당 얼마 이거보다는 종량제니까 금액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 뭐 제한이 있으면은 좀 쓰다가 그냥 이번 달은 이거밖에 못 쓰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요금제를 요새 측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갑자기 무슨 막 답변 수준이 막 이상해지고 그러면 돈을 좀 적게 내서 맞아요. 근데 그런 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클라우드 코드라고 유명한 그 코딩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거기는 많이 쓰는 데는 뭐 하루에 뭐 몇백만 원씩을 쓰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쓰는 비용 중에서 첫 일주일 동안 다 써버리고 나머지 3주 동안은 그냥 뭐 또 딴 거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그 AI 업체가 그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자기네들을 써야 되는 이유를 인건비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어떤 그 AI 업체는 우리 거를 썼을 때 한 달에 이제 그 몇 명 기준으로 얼마가 드는지를 나오고 그걸 사람으로 채용했을 때 그 얼마가 나오는지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AI 업체들이 이제 인건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꽤 이제 그런 사람 대체에 대한 것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하게 됐어요. 이런 과금 체계도 좀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시도가 일어난다면. 아무튼 그랜트펑님의 그 질문에 답이 잘 됐길 바라면서 또 다른 또 그린리프님이 오랜만에 여행 가시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뭐 기린님이 여행을 얼만큼 다니시는지 아시나 봐요. 그린리프님. 제가 사실 맞는 말씀인 게 제가 사실 거의 여행을 뭐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잘 안 다니는데 작년에도 딱히 어디 안 갔고 올해도 어디 안 갔는데 약간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냥 올해 한번 그냥 가야겠다 해서. 네. 저도 저는 20대 때 해외여행을 이제 가족여행을 많이 갔지만 이제 뭔가 제가 주도해서 가는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좀 이제 한 살이라도 좀 더 어릴 때 이제 좀 많이 가보자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쯤에는 한번 해외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좀 약간 너드에 가까운 편이라서 사실 여행 가서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집에서 그냥 코딩이나 할 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뭐 휴양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가보고 한번 느껴보고 별로다 싶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휴가 때 그냥 집에서 열심히. 근데 똑같이 코딩 하더라도 그 환경이 주요 환경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그럼요. 기분 전환이 되니까. 네. 그럼요. 아무튼 그랜트펑님 부럽다 하셨는데 우리 모두 다 내년에는 일 열심히 해서 해외여행 다들 각자 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이 데이터가 아까 그랜트펑님 얘기랑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가 나오냐 이게 공개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특정 기업에서
그 매출 30조 넘는 회사 상사 기준으로 해서 그 AI 등록된 인원 1,532명 중에 월 1회 이상 대화 유저가 이제 891명, 그러니까 약 한 60% 정도 되고요. 네. 월 그 62,650건의 대화를 이용했을 때 월 53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등록 인원이 4,100명 중에 그 실제 이용자 수는 1,800명. 그 직원이에요, 다. 그리고 월 77,000회 이용을 했을 때 월 이제 540만 원.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 매출 10조가 넘는 데는 월 이제 25,600회 대화 이용했을 때 950명이 썼고요. 월 이제 160만 원.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이 돈이면은 진짜 사람 한 명 채용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이제 좀 줄일 수 있긴 하겠네요. 제가 아는 그 IT 회사는 땡스 회사는 네네. 이제 초창기에 클로드 코드 그 코딩 어시스턴트 거기가 이제 종량제거든요. 그거 비용을 거의 1인당 20만 원씩을 그냥 다 쓰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그냥 다 무제한으로 풀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비용보다는 그냥 아예 이거를 많이 씀으로 해서 생산성을 늘려라. 약간 이런 측면을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린리프님이 뭐 계속 뭐 기린님만 챙기시네요. 이번 여행에는 꼭 몰입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즐거운 휴식 시간 되시길요. 네. 꼭 몰입해서 즐거운 여행 알겠습니다.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첫 번째 소식인 AI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앞서 나왔던 그 지난 회차 때 다뤘던 내용과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규제가 나오긴 시행은 하긴 하는데 결국에 이제 핵심 쟁점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쟁점에 대해서 이제 사회단체와 업계의 어떤 입장차가 이제 뚜렷하다. 그중 하나가 이제 어쨌든 고영향 AI.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법률, 의료, 이런 재정과 같이 정말 삶에 중요하지만 이제 답변 잘못했다간 진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고영향 AI에 들어가는 게 너무 적다. 애매모호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논란 아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법적 책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은행에서 AI를 뭔가 쓰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잘못됐으면 병원이나 은행이 이런 법적 그 책임을 다 질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딱 정해진 것과,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과태료를 이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고영향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좀 빡셀 수가 있으니 이제 유예를 1년 이상 하겠다. 좀 요런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 법이라는 게 저도 참 되게 이 입법자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막 우리가 욕하는 거는 쉽지만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그 AI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유권자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이제 만들어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이 법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면 좀 불리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입법자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상상으로 입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 쪽이에요. 이 가상자산법 네네. 자체가 원래는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그럼 뭘 입법해야 되냐. 이렇게 뭐 그냥 열심히 하세요로 입법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막 유야무야 되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특근법이라는 게 빨리 이제 발의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네. 너무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막 다 억압하는 쪽으로 이제 막 하게 되고요. 이 입법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또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뭐 네. 오늘 이제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법하는 사람들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고, 이번에 시도는 그래도 꽤 빨리 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보면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네. 우리가 지금 뭐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도 지금 막 그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 등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쪽에서 좀 한 발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AI를 가지고 너무 보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가상자산도 그래서 놓친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이나 막 유럽, 중국 이런 데는 다 육성 쪽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피해자 위주로 해서 지금 다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할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하고 그럼 또 역으로 우리는 왜 코인 육성 안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이 기술은 뭔가 이제 그 현상이 나오기까지는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약간은 이렇게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 빡세게 하게 되면 특검법 때 그래서 얼마나 도산 많이 했어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그 화살이 우리 쪽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 미국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령님은, 네. 뭐 저는 이제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 죽여버려야 된다.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네네. 이게 참 규제 한번 시작되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거기다가 규제 올리려고 이제 난리치. 거기서 이제 규제가 합리적인 뭐 규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밥그릇 싸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밥그릇 싸움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알 수 없는 카오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냥 뭐 무규제가 좋은 건데 왜 자꾸 이거에 태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그냥 엔간해서는 그냥 아예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그 언급해주신 내용 중에 뭐 AI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막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AI 그 원래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알고리즘 AI 똑같아요. 즉 거기에다가 로봇한테 거기다 둘리 머리를 씌워요. 인형 머리를 씌워요. 인형 네. 머리를 씌워놓고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야? 너 하는 일이 뭐니? 이제 이런 그냥 사람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튜링 테스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이 튜링 테스트를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AI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네. 심지어 사람하고 AI하고 둘이 갖다 놓으면은 사람이 더 멍청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그 구분하는 기준에서 멍청한 쪽을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요새는 그 튜링 테스트를 했을 때는 더 멍청한 쪽이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쪽으로 이제 이게 테스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AI라고 뭐 대단한 뭐 이제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처럼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 걔를 사람이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냥 AI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똑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람이 했을 때도 그냥 뭐 우리 터치 안 했는데 오케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것도 AI가 해도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제 그 AI를 이제 개발한 개발사랑 운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 둘 중에 사실은 운영사가 좀 더 운영하는 사람, 운영회사가 네.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쪽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좀 괜찮나 보네. 지금 막 그랜트 펑님도 엄청 댓글을 많이 달고. 그리고 요즘 뭐 그랜트 펑님이 요즘 법을 참 쉽게 만들던데요. 뭐 만들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법 만들고 요즘은 그냥 바로바로 만들던데요.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들어서 블록체인이랑 AI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제 막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무슨 이렇게 어떤 기구 막 감시 감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잘 아는 분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만들고 이제 자기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랑 블록체인은 뭐냐면 자기들도 잘 몰라. 이거 상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게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쪽에 표가 유리한지 아닌지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AI 업체를 이제 뭐 봤을 때 대기업도 있지만은 사실 스타트업도 많거든요. 그다음 네네. 소상공인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대중들이 그냥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만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AI가 그 정도 막 피해를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이거 기업 편을 들자니 또 애매하고 또 일반 사람들 편 들자니 또 애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법 제정이 어렵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약에 이제 이익이 돼, 막 정당 쪽으로 이익이 돼, 그런 거야 뭐 빨리빨리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지만 이제 이거 기술이 나왔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뭐 나한테 표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기술도 모르는데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알쏭달쏭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통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은 한쪽은 보통 만족시키기 마련인데 지금 둘 다 만족을 못 네, 시키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도 그 머리를 굴릴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랬을 때 특검법은 거래소가 소수잖아요. 거래소를 소수화 했으니 거래소를 때려잡으면은 거래소만 억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오케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블록체인 지능법으로 풀면은 이제 블록체인도 살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보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왁구라고 하죠. 왁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AI는 막 대체된다고 하는데도 편리하기도 해. 막 그러니까 막 학생들도 많이 쓰잖아요. 막 이게 그 숙제할 때 그런 거 많이 참고하니까 그럼 이거를 말아야 돼 하는데 안 하자니 또 뭔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데 뭐 두 번째 주제 뭐 마지막에 세 번째 주제는 같이 하고 이 신청곡 듣고 더 얘기하면 돼요. 네. 일단 체스님 신청곡 먼저 듣고 올까요? 네. 저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그 피해가 우리나라한테도 이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부에서 싸울 게 아니라 이 외부의 적들과 어떻게 할지를 똘똘 뭉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부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제 허각 정은지에 이제 그만 싸우자. 이제 우리는 그만 싸우고 좀 외부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그럴 때라고 저는 보여지고 전쟁 상황이거든요. 네. 빌드업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허각 정은지의 이제 그만 싸우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온종일 전화기만 쳐다보다가 네 문자만 기다리다가 괜한 자존심 때문에 잠도 못 이루는 건지 너 없이도 난 괜찮을 것만 같았고 다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왜 그게 아닌 내 맘은 네 걱정만 하는지 사실은 그 별것도 아닌 이유로 너를 떠나서 후회해 네가 내 곁에 와서 먼저 말해줘 너도 나와 같다면 수가 없는 여자인지 떠나간 뒤에
허각 정은지의 이제 그만 싸우자 듣고 왔습니다. 자, 역시 뭐 국회와 법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린리프님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법 만들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누가 그 법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나요? 참 답답하네요. 좀 뭉쳐봅시다 하시고 그랜트펑님이 체스님 얘기 동감하면서 한때 꾸기행님에게 참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5대로 갔는지 코인만 알았지 블록체인이 뭔지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리가 없지요. 참 답답지요. 국회의원은 수입이 안 되나요? 약간 정의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국회의원은 좀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잘 알면은 국회의원은 안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블록체인 AI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 이걸 사명감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뭔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아마 뭐 기업에 취직하거나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하거나 아마 그런 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약간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지 기술에 밝은 사람은 아니라서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다 이제 꾸기 형처럼 이제 막 코인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라는 게 또 사회적 약자를 또 대변하는 역할도 하는 거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뭐 한편으로는 요새는 좀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좀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저는 블록체인과는 온도 차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 게 블록체인 때는 야 뭔지 모르니까 다 막아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야 그래도 잘 쓰고 있는데 너무 막지 말자 좀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막 아까 말한 뭐 그러니까 고영향 AI.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이었으면 고위험이라고 했을 거예요. 고위험 AI라고 했을 텐데 그래도 AI 잘 쓰고 있으니까 고영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되게 긍정적인 워딩을 또 해주고 그리고 이게 네. 이 법령 주체가 뭐냐면 여기는 과기정통부잖아요. 네네. 근데 블록체인은 뭐냐면은 행정 중에서도 제일 권력가인 기재부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기재부랑 금융위를 건든 거예요. 얘네들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모든 정부 부처를 통틀어서 가장 엘리트 출신의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아무래도 돈을 다루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너무 훅 갔어.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네. 막 비트코인을 해외 송금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필요 없다고 메시지 그렇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가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방어막을 친 건데 AI는 뭐냐면 이렇게 생활 속으로 슥 스며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략이 뭐 얘네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방향이 되게 전략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런 뭔가 좀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이제 사회단체에서는 규제를 할 거면 하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고영향 AI에 들어가는 그 범죄에 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게 뭐 못하러 하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 모바일 뱅킹 이것도 엄청 반대를 많이 했대요. 네네. 빅브라더 문제 때문에 네네네. 다 감시한다고. 근데 네. 지금 만약에 인터넷 뱅킹 끊는다 그러면 다 난리 날걸요, 지금.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간편 송금 이런 거 없애면은. 네. 그래서 사실 사회단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대다수를 대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단체만 대변해서 정치적 이익을 원하는 건지는 사실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뭐 AI도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정말 노약자분들이라든지 뭐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건지가 저는 사실은 되게 의문인 거예요. 그냥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네. 더 이제 완전히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사실은 그게 맞는 진짜 자신들의 단체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좀 적으로 이게 영향력이 좀 넓게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한 건지 그런 게 좀 의문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할 거면 아니 규제가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규제 이걸 못하러 하냐 지금 해외에서 규제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정확히 이제 대척점에 있는 어떤 반응인데 저는 이제 뭐 공감을 대부분 하지만 해외에서도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점은 사실 좀 저는 좀 그 논리 방식이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블록체인 때 생각하면은 왜 강대국들이 하면 따라가고 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규제할 거면 하고 빨리 뭐 정확하게 하든지 왜 다른 나라 기다리냐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또 이 AI 때는 선제적으로 한다고 지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해외에서도 규제 뭔가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순히 해외에서 없다고 우리나라가 뭐 굳이 뭐 하냐라는 논리는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그 규제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다. 이 시장에서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이거 규제 없으면 안전하게 우리가 잘 발전시켜서 다 할 건데 오히려 이 규제가 걸림돌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굳이 해외에 없는 규제를 왜 우리가 먼저 만드냐는 식은 이게 오히려 더 갈등을 전 조장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뭐 사실 아까 체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법이란 게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해도 쉽지 않죠. 못 만들어요. 사실 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을 강제해서 뭔가 산업을 보호하고 뭔가 이제 뭐 국민을 보호하고 그거의 극단적인 게 사실 북한이거든요. 다 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기술 발전도 없고 제가 어제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그 아이가 그 베란다에서 그 대변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과 전기가 끊겨서래요. 네네. 그 아파트 그 베란다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 일자리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이러니까 뭐 이제 그 다 막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끝이 거기라니까요. 근데 그게 좋으면은 우리가 뭐 더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술 없는 우리 저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로 돌아가서 움집 짓고 가서 그냥 그 길 가다가 이제 그 닭이나 돼지 같은 거 사냥해서 먹고 얼마나 그 온정이에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살고 아니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저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데 지금 그랜드퐁님은 이런 규제가 아니라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AI 고속도로 뭐지? 그러면서 예산을 짓고 그래서 특정 정책을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집으로 가면 ES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ESG도 되고 네.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럼 자기네들도 그럼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말든가 스마트폰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그럼 안 쓰고 그런 사람들 자동차도 타면 안 돼요. 자동차 타지 말고 해외여행 가지 말고 샴푸 쓰면 안 돼요. 아니 기차 타지 말고 이제 한양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다 싫으면은 그게 막 환경 오염도 되고 뭐 하여튼간에 그 예전에 뭐죠? 막 오라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표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직장 없어졌잖아요. 오라이 누가 해요? 자동문인데 그 오라이 직장 그 다시 생기고 그다음에 철도원 있잖아요. 그 깃발 올렸다 내렸다 이거 다 서울에 다 깔면 되죠. 뭐. 애초에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인력거만 남겠죠. 인력거.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법 주제를 가져오니까 좀 형국이 형님한테 죄송하네. 맨날 형국이 형님 이슈에 밀려서 오늘 꼭지 2개 갖고 왔는데 하나 분량 제대로 못 쳐. 체스님 얘기 듣고 있으니 더 부글부글 하다고 하시고 샴푸는 왜 얘기했냐면 샴푸를 어쨌든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염소 성분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염소 성분들이 이제 오존 파괴하는 이런 주범 성분 중에 하나라서 샴푸나 뭐 이런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프레온 가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ESG 하면서 ESG 하면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리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오늘 그게 제가 가져온 곡이 그러니까 이 주제에 관련된 뭐 곡은 맞는데 네, 사실 듣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네네. MC 더 맥스의 눈물. 네. 저는 그 형국이 형 때문에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 맞는데 네, 사실은 듣고 싶어서 가져온 게 좀 네, 크다. 알겠습니다. MC 더 맥스의 눈물 LC?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난 가슴에 가득하는 채 말라버린 눈물 또다시 너로 채우고 또다시 채운 눈물에 너를 지워내. 난 다 잊었다고 널 다 잊었다고 다른 사람 찾아 너를 미워하려 했지만 너를 보낸 나의 슬픈 눈물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너를 담고 맘 약한 나의 아픈 가슴이 너 하나만 안고 살아가나 봐. 마지못해 웃는 하늘에 또 비가 내리고 다 비워버린 내 안에 눈물 채우고 기억하기 싫은 그날은 어제 일처럼 또 흘러내린 기억에 너를 그리네. 널 미워하려고 또 지워내려고 다른 이름에서 내 안에 새기려 했지만 너를 보낸 나의 슬픈 눈물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너를 담고 맘 약한 나의 아픈 가슴이 너 하나만 안고 살아가나 봐. 널 미워하려고 또 지워내려고 다른 이름에서 내 안에 새기려 했지만 널 보낸 나의 슬픈 눈물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너를 담고 맘 약한 나의 젖은 입가에 네 이름만 그 이름만 다시 되뇌이나 봐. 맘 약해지지 않으려 해도 돌아서면 또 한숨이 날 흐르고 맘 약해지는 내가 싫어도 너 하나만 누구보다 바라고 또 바라네. 네, MC 더 맥스의 현국의 눈물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왜 두 회를 하냐면요. 이제 지난 회차 때 말씀드렸는데 기린님이 다음 주에 일본 오키나와 이제 여행을 다녀오시기 때문에 미리 좀 앞당겨서 생방송을 하고 있고 이제 녹음본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번 주에 하나, 다음 주에 하나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본격적으로 현국이 형의 근황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두 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크로스페이라는 이제 뭔가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그 게임 생태계에 이제 수수료 0%를 실현하겠다. 하나와 이제 또 블록체인 이제 메신저를 만들겠다. 이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블록체인 게임 관련된 그 담당자분을 만났어요. 아마 두 분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게임 쪽으로는 진짜 승산이 이제 안 보인다, 잘. 특히 아까 그 규제에도 관련되는데, 우리나라 규제는 왜 학부모 교육의 영역까지 왜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지가 되게 의문인 거예요. 뭐냐면은, 셧다운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시 되면은 이제 아예 그냥 꺼버리고. 꺼지고. 근데 그게
부모님의 교육의 영역이거든요. 부모님이 그렇죠. 자식한테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거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막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고 그다음에 그 문체부 거기서도 게임 그거 이제 마약 해가지고 막 지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에서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 블록체인까지도 규제가 이제 양쪽으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게임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가지고 성공하기는 되게 힘들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게임 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 외적인 서비스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진출을.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 네, 쪽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형국이 형이 이제 의지는 알겠으나. 아니, 그 의지가 아니라 네. 말은 이렇게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쪽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의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별로 생각을 안 할 거고 이거를 이제 유통 쪽이랑 엮으면서 이제 그 내러티브를 게임이랑 연결하겠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갈 거고 블록체인 메신저도 게임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제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가장 비슷한 거를 이제 메신저 앱으로 이제 뽑은 것 같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형국이 형이 이거 말한 지스타 2025가 게임 페스타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이거 가려고 막 지금 막 몇 시간째 막 오픈런 하려고 대기줄도 엄청 길고 막 난리 났었다는데 이 게임 페스타에 갔으니까 좀 그리고 본인이 게임을 또 로안2 글로벌을 또 출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한 가지가 좀 거시기한 게 이 거시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가스비를 제외하고 수수료 0%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스비를 왜 제외하고 수수료 0%를 얘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비를 본인이 내줄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스비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인앱 결제 수수료보단 싸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크로스페이 일단 크로스페이 얘기부터 하면 이게 좀 더 좀 안 좋은 얘기니까. 네. 아니 그놈의 페인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일단 그냥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그냥 진짜 되게 좋아. 그냥 전체 금융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시스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 게임 올려가지고 이제 그 게임 하는 그 게임사들한테 무조건 너네 크로스페이 안 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한 다음에 크로스페이 달고 거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인지를 잡아가지고 올리는 약간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냥 그 시스템 자체가 좋아서 네. 그냥 쓸 수 있는 시스템 좋겠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려면 이게 그냥 억지로 막 목덜미 잡아다가 거기다 갖다 박는 시스템이면은 네. 그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페이코인 보면 알잖아요. 페이코인. 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공감 못하는 그러니까 게임 유저들이 공감 못하는데 그냥 거기다 뭐 그 넣는다고 해봐야 뭐 사실 그 잘 되기가 어렵고 네. 사실 페이 시스템 자체도 뭐 어렵지만 그 사실 안 써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확장 안 되면 결국 비슷하게 끝날 거다. 그 블록체인이 들어간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경험하신 분이 근데 그랜트퍽님이 진짜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수능에 게임 과목을 넣으면 부모가 애한테 게임 왜 안 하냐고 닥달할 거라고 김재동이가 그러던데 근데 저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런 그 게임 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 같은 거 게임이라는 게 꼭 게임 해라가 아니라 게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로블록스 같은 것들도 많고 하니까 솔직히 여기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뭐 세계사라고 하면은 세계사 거기서 배운 지식보다도 게임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하고 만드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차라리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 아니 막 뭐 아우구스투스가 뭐 언제 죽었는지를 뭐 알아서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챗 GPT가 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집 조상님도 모르는데. 저는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도 몰라요. 먼 조상은 우리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 집 조상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조상까지 알아야 돼.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게임이 낫다고 봐요. 생각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나을 거를 그걸 봐서 그러면은 이제 뭐 수능 선생님들이 뭐 그 직업을 뭐 잃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네. 근데 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 대안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한주는 병 하셔야겠는데. 조상님보다 게임이 낫다? 근데 순간 임팩트가 너무 커. 아니, 솔직히, 조상님을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는데, 지금.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건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만큼. 그럼 국사도 필요 없네요. 그 세종대왕 돌아가신 게 뭐가 중요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건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이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재정립이 이제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오늘 들어볼 주제를 잘 가져왔네. 조상까지 얘기나. 근데 실제로 요즘에 페이커 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기 e스포츠 선수 된다고 맨날 PC방에서 살아가지고 막 그게 뭐 한때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커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한 게 나 책 엄청 많이 읽는다. 내가 PC방에서 그렇게 PC방 죽돌이처럼 이렇게 PC방 그 게임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다. 훌륭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앞서 이제 그 기린님이 말씀하신 리더가 업계 시장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벌써 한 줄 논평할 시간이네요. 네, 저는 이제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아까 임팩트가 우리 조상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국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근데 좀 약간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쵸. 이분이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은 이분 빼고 다 나머지가 다 잘 안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긴 합니다. 팀엑스 따라하지 말자. 팀엑스? 네. 그 팀엑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팀엑스가 그 국내에서 뭐 IT 인프라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면서 되게 잘 나갔었는데 국내에서 거의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좀 과도한 어떤 욕심을 꾸다가 지금 그 업체가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네. 좀 잘 설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참 모든 업계든 좀 진지하게 잘 좀 생각을 하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 시대의 흐름에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잘 해 나가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제 마지막 신청곡은 퀸의 The Show Must Go On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 듣고 오늘 길었던 블로깅 428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이 아니죠.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에도 알찬 이제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mpty spaces, what are we living for? Abandoned places, I guess we know the score. On and on, does anybody know what we are looking for? Another hero, another mindless crime behind the curtain, in the pantomime. Hold the line, does anybody want to take it anymore?